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7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 개장이 됐습니다. 조금 전 개장 직전에 또 매일 3%의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코너죠. 김영일의 3%에서는 미래반도체 추천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STO 관련해서 코스콤에서 토큰 증권 매칭데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픈랜 이 민관 협의체 공식 출범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또 개별 종목별로도 눈여겨봐야 될 공시들이 많이 나타나서 오늘 장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상당히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그럼 양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장 출발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제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0.27%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전일 종가 대비로는 약 7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262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거래소 대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까지 추가 상승하면서 6거래일 연속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0.37% 강세 움직이면서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901.83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900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타났는데요. 현재는 외국인이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관이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살펴보시면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현재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 탄력은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반적으로 탄력이 좋은데요. 상승하고 있는 섹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탄력은 화학 섹터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0.74%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금속 섹터, 전기가스 업종 역시 나란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또 지난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세를 연출하면서 전기전자 섹터가 0.37%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고 있는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낙폭을 키우고 있는 섹터는 건설 섹터인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삼부토건이나 현대건설 같은 일부 종목군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와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다시 한번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약 1% 가까이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뒤로 통신 섹터가 0.32% 약세 보이고 있고요. 의약품, 서비스 업종 순으로 소폭의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25% 강세 움직임을 띠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도 대체로 상승을 우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현재 강보합권 수준에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7% 이상의 탄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또 2차전지 셋업체들 가운데서는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시세가 좀 좋은데요. 근데 현재는 강보합권 수준의 좀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삼성 SDI, LG화학 역시 강보합권 수준에서 좀 대체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종목군들도 보셔야 될 텐데요. 현대차가 현재 0.2%대 움직임이 강하진 않지만 상승 움직임 띄고 있고요. 기아도 동반해서 0.1%대 강보합권의 제한적인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0.6% 추가 상승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48만 1,500원 구간 터치하고 있고요. 동반해서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현재는 4% 가까이도 탄력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 상승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 가운데서 오늘 에코프로가 또다시 한 번 더 100만 원 선 웃돌면서 1.2%대 강세 움직임 띄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101만 1,000원 구간 등락하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엠이 0.5% 상승하고 있지만 LNF 0.6%대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 섹터 가운데서도 JYP 엔터 시세 쪽 강합니다. 현재 1.7% 이상의 탄력 들어오고 있고요. 동반해서 SM이 1%대 상승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장 포스코 DX가 하락 움직임 띄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탓인지 현재는 1.1%대 하락 움직임 띄고 있고요. 게임주 가운데서 펄어비스 쪽으로 시세 집중되면서 2% 가까운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지수 코스닥이 앞자리가 바뀌네요. 900선 라인 그동안에는 이 근처만 가면은 좀 움츠러들고 그랬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일단은 돌파해주는 현재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 가장 강한 쪽은요, 비료, 사료, 곡물 쪽입니다. 이 흑해 곡물 협정이 결국에는 이 중단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종목군들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간밤에 이 상품 시장 움직임을 보면은 밀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뭐 옥수수나 설탕이나 이쪽도 오름세를 나타내긴 했는데 미리 오름세 나타내면서 현재 양시장을 앞에서 한탑도 소맥 쪽 하는 이런 업체고요. 사조동화원 밀가루 만들고 뭐 이런 업체들 밀가루 쪽이 현재 탄력이 가장 좋습니다. 한탑 상한가 들어가고 사조동화원 쪽 그리고 사료 쪽까지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만드는 업체들 뭐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개별적인 호재가 있기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 강세 흐름 띄고 있고요. 오늘 또 하나의 특징은 2차 전지주들이 움직입니다. 반도체주가 어제 시장을 호령했다면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다소 좀 눌려 있었는데 이제 다시금 기지개를 펴는 몇몇 종목군들 눈에 띄는 모습, 제약바이오도 몇몇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오르는 종목군들 선발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를 비롯해서 또 실적 좋다 이런 전망 나오는 업체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주 어떤 쪽부터 짚어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네, 오늘 확실히 사료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17일 러시아 쪽에서 흑해 곡물 협정을 사실상 종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협정을 갱신해오면서 전쟁 중이지만 그래도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좀 허용을 해왔는데요. 마감 기한이었던 17일을 기점으로 러시아 측이 연장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곡물 가격의 인상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밀가루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밀과 관련된 사료 종목군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띠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사조동화원이 17% 이상의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또 그 밖에 한탑,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역시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사료 관련 종목군들 중심으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재료기는 한데 그래도 반응이 좀 나옵니다. 한탑은 상한가 들어갔다가 일단은 좀 풀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생명자원도 10%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윗꼬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채워지면서 양봉이 될지 아니면은 오늘 다소 좀 후반에 뒷심이 부족할지 흑해 곡물협정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뉴스에 지금 바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게 곡물 협정이 중단돼도 이런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 보일 여력은 별로 없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 있으면은 좀 일정 부분 현금화도 좀 필요하다. 하지만은 추세는 조금 더 갈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은 기대보다는 저는 한 2, 3일, 3, 4일 이 정도 단기성으로 좀 끝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네요. 그래서 흑해 곡물협정 관련해서 오늘 움직이는 곡물,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 좀 단기 테마로만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음은 IT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IT는 상당히 좀 산발적입니다. 그래서 오르는 종목군들 몇몇 보면은 FST 이 종목은 15%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오르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갤럭시 언팩 행사도 한 열흘이 채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약간 넘게 남았는데 폴더블 쪽에 파이넴텍이 현재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KH바텍 이 종목도 1.2% 정도, 세경하이테크 보겠습니다. 세경하이테크도 1%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고 또 어제장에서 강했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서 IT 전반으로 오늘의 흐름 좀 봐주시죠. 일단은 그러면은 갤럭시 언팩 행사 일주일 앞두고 있어가지고 관련 종목들에서부터 보면은 네. 오늘 파이넴텍은 제일 강합니다. 지금 6%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KH바텍은 한 1%, 세경하이텍도 그 정도 상승하고는 있는데 일주일 앞두고 시나리오 매매는 적합한 기간으로는 보입니다. 한 2주나 3주 이렇게 남아도 너무 멀리 남았을 때는 좀 그게 좀 힘든데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주일 앞두고는 어느 정도 시나리오 매매 가능하고 항상 저는 시나리오 매매 하루나 이틀 전에 행사 이벤트 끝나기 전에 매도 더 가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오늘 반도체 주식들은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일시적인 눌림목이다라고 역시 보고 있고 아직까지 시세가 다 저는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승이 좀 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 대입을 시켜보면 반도체 주식들은 장비주들 많이 갔지만은 조금 소재주에도 한번 눈길을 한번 돌려보시는 게 어떻나. 일단 동진세미캠 좀 못 가고 있는데 그런 주식들이라든가 못 간 것들 찾아서 한번 매수하는 전략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오늘은 좀 쉬어가네요. 그러니까 빈자리를 2차전지가 메워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강한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대주전자재를 좋습니다. 이 종목이 7%까지 급등하는 모습 띄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확실히 포스코자가 들어가야 되나 봐요. 52주, 사상 최고가죠. 사상 최고가 다시 씁니다. 43만 원 터치를 하면서 지금도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포스코 퓨처엠 6% 정도의 오름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에너지 상장한 이후에 같이 좀 하락했던 필옵틱스도 이제 좀 반등 움직임 나타납니다. 필옵틱스 현재 주가가 한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됐고요. 필에너지도 10% 이상의 오름세입니다. 장비 쪽에 PNT도 3%, PNT는 또 신고가네요. PNT 오늘 73,900원 터치를 하면서 PNT는 또 신고가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쪽도 좋고 에코프로비엠도 1% 정도대 오르면서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셀 쪽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이쪽은 미미한 수준의 상승이라면은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간밤에 국제유가는 일단 좀 밀렸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2차전지 재료로 봐야 될지 SK 온이 대규모 조직 개편을 할 거라네요. 이런 내용들 좀 전해지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5%가량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전반으로 좀 훈풍이 부는 듯 보이는데요. 어떤 의미 있을까요? 일단은 양극재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이런 주식이 저는 포스코자가 들어가서 조금 유난히 좀 강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2차전지 소재 쪽이나 장비는 하나기술, PNT 조금 오르고는 있는데 아주 특이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 일단은 저는 2차전지 오늘 소재 쪽은 음극재다. 대주전자 재료도 그렇고 나노 신소재도 그렇고 이쪽이 지금 그동안에 못 갔는데 역시 못 오른 것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키 맞추기가 결국엔 나옵니다. 오늘 이쪽에 음극재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극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2차전지주 가운데서는 유난히 좀 강세 움직임 나타낸다. 이렇게 또 점검해 주시네요. 자동차 부품 보겠습니다. 최근에 월가에서는 테슬라에서 생산을 해내는 이 사이버 트럭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럽습니다. 지금 포드라든지 리비안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포드는 이 픽업 트럭 가격 내리기도 했고 물론 사이버 트럭을 의식한 행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픽업 트럭 가격도 내리고 주가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간밤에 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래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현이와 쪽 4.5% 상승세 타고 있고요. 성우하이텍 보겠습니다. 성우하이텍 오늘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화신도 볼게요. 화신도 2% 정도 약간 좀 쉬어갔던 자동차 부품주들입니다. 다시금 좀 시동을 걸 만한 타이밍이 됐을까요? 어떤 의미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오늘 서현이아라든가 그다음에 성우하이텍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품주들은 여전히 저는 아직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시 조정을 겪었지만은, 그렇게 본다면은, 뭐, 지금 다른, 며칠 동안 좀 못 갔는데, 좀, 이제는 다른 지수 좀 쉬니까 오히려 좀 반등하는 모습 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뭐 부품주들은 저는 자동차 수출, 그 다음에 판매,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매수 가능권역이다. 빠지면 매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화장품 보겠습니다. 이제 화장품 대장은 코스메카 코리아일까요? 이 종목이 실적 시즌만 되면은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화장품 이 관련된 종목군들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다라면서 증권가에서는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강력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좋을 거다라는 전망치를 함께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을 한 300억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증권사의 예상치입니다. 현재 시총은 참고로 3천억이 안 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현재 10%가량의 급등세 보여주면서 27,4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부분까지 거의 다 와서 오늘장 신고가를 쓸 수 있는 일단은 그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코스메카 코리아 보면 인구루드랩도 봐야죠. 인구루드랩도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도 좋습니다. 3% 정도의 오름세. 그리고 아이패밀리 SC라고 이 종목은 이 결혼 업체 하는 이쪽으로 알고 계실 텐데 여기도 화장품 산업이 상당히 좀 주목받던데요. 아이패밀리 SC도 한 5%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 실리콘주도 좋고요. 화장품주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역시 뭐 중소형사 위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오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코스맥스가 강점이 그거예요. 인디 브랜드로 70%를 채워져 있거든요. 역시 뭐 인디 브랜드 하면 다 중소형사들이기 때문에 역시 최근에 이제 뭐 대형사들이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지, 그다음에 LG 생활건강 이런 것들 뭐 지금 올라오고는 있지만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역시 뭐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인그루드랩 이런 중소형사 위주로 좀 접근해보자. 이츠한불이라든가 뭐 토니모리 뭐 이 정도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방한하는 그런 매출에는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중소형사 위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의견 제시해 주시네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다소 좀 소외받는 쪽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중공업 쪽에서 대규모의 수주 소식을 내놨는데 금방 꺾이네요. 지금 다른 조선주들도 오늘 장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면서 HD 한국조선해양이 2%대, 현대미포조선도 2%, HD 현대중공업도 한 2%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약세권 내 움직임. 오늘 조선주들이 약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뭐 뉴스 나온 것도 정도? 없고 일단은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이제 부담을 가지면서 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조선주에 대한 접근은 항상 그거입니다. 뭐 수주도 봐야 되고 뭐 그거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이 슈퍼사이클이냐 아니냐. 뭐 언론에서는 슈퍼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렇는데 일단은 뭐 현대중공업 IR 담당 상무도 뭐 슈퍼사이클에 긍정적인 의견을 뭐 비친 만큼 내부자가 좀 정확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지만은 주가는 계속 갈 수는 없죠. 일정 부분 조정 거치고 다시 가고 저는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수주 잔고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갑자기 수주 잔고 확 떨어진다면 뭐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겠죠. 지금 뭐 빠지면은 좀 기다렸다가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쪽 보겠습니다. 사실 이쪽은 딱 눈에 보여서 뭐 몇 대를 판매를 했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렵긴 한데요. 한글과 컴퓨터 현재는 1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한컴 AI 웹 에디터 분할해서 신설을 하겠다. 그리고 또 일부 자사주에 대한 소각도 함께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한글과 컴퓨터는 1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컴 위드도 있죠. 이 종목도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라운피플도 이쪽 소프트웨어하고 AI 하면서 부각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라운피플도 약 8%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뭔가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움직일 때 같이 좀 움직일 만한 종목군들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어제 이 네이버가 생성형 AI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접점을 좀 찾으면서 관련된 종목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소프트웨어 쪽 향후에 AI가 발전을 한다. 그러면 이 기업들의 뭔가 좀 파이가 커질까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맞죠. 그건 맞는데 우리나라 이제 소프트웨어 섹터가 유난히 좀 약해요.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한번 이제 주목을 받을 때는 됐어요. 어제 삼성 SDS도 뭐 급등을 했고요. 삼성 SDS 자회사로 편입이 된 엠노도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굉장하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한글과 컴퓨터, 뭐 시오소프트테크, 뭐 폴라리스 오피스, 한컴이드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소프트웨어 섹터인데 오늘 시오소프트테크도 지금 뭐 한 5% 정도 가까이 네. 상승하고 있고 신규 상장주인데 실적이 괜찮아요. 보니까 소프트웨어 섹터는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이쪽이 실적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실적이 나오는 쪽은 엠노랑 그다음에 시오소프트테크 이 정도? 한글과 컴퓨터 뭐 자사주 소각하고 분할하고 이런 맞물려서 일시적인 좀 테마 같고요. 뭐 실제 그렇다고 적자는 아니지만. 엠노 오늘 신고가죠. 그죠. 네. 네. 뭐 일단은 그런 쪽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다. 한글과 컴퓨터는 뭐 과거에 뭐 너무 이제 가끔 받았던 주식인데 네. 최근에는 뭐 실적이 나쁘지는 않지만은 뭐 어떻게 큰 저는 모멘텀을 받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뭔가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확 이렇게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현재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몇몇 종목군들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신재생 에너지 쪽 보겠습니다. 태양광 보시죠. 오늘 뭐 뚜렷하게 뉴스는 없는데 태양광이 괜찮습니다. 현재 관련된 종목군 가운데서는 OCI 홀딩스 볼게요. 지금 이 종목이 3.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이 좋습니다. 4% 정도의 오름세. 현대에너지솔루션도 한 4% 정도의 오름세를 띠면서 오랜만에 태양광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뭐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뭐 유가는 하락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주식들이 뭐 썬런이 한 12% 상승했고 썬퍼가 한 10% 급등했고 뭐 그다음에 솔라이치 테크놀로지 뭐 그런 주식들이 5%, 6%,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큰 폭으로 네. 상승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역시 태양광 주식들 보려면은 국제 유가 꼭 항상 저는 필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좀 하락은 했지만은 오늘 밤에 끝나 이제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은 네. 저는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조금 상향할 수 있다. 유가 더 오를 수 예, 있다. 유가 더 오를 수 있다. 네. 미국도 지금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본다면은 유가가 조금 더 $80 이상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그러면 태양광 주식들은 모멘텀 붙은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일시적인 상승이 지금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다. 추세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이야기인즉슨 태양광주들은 단기적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맞습니다.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미증시에서 힌트가 이미 한번 좀 나왔었네요.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약간의 좀 꿈틀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샤페로는 현재 정적 VI 발동됐고요. 코로나 폐렴 치료제 임상 2비상에서 효과가 입증됐다라는 뉴스 전해지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10%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었고요. 이런 몇몇 제약 바이오주들 눈에 띄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확산은 아니고 개별 뉴스 있는 제약 바이오는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가능할까요? 차트 보고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펩트론은 한 일주일 전서부터 한 열흘 전서부터 이미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한번 앵커님이 펩트론 물어보신 거 기억이 나는데 일단 저는 제약바이오 주식들은 아직까지도 섣불리 접근하는 것보다는 뉴스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하반기 가야지 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뭐 9월달 정도? 8월 말서부터는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슈에 있는 제약바이오 주식들만 조금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주식들을 볼 때 저는 한 앞으로 2030년, 뭐 2035년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때도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가 제약바이오 시장을 상당 부분 좀 장악하지 않겠나 그런 테마가 그렇게 본다면 그런 관련주들 뭐 찾아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다. 미국은 이미 시작이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위고비나 싹센다 정식 이제 수입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서 위탁 생산 라인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 한번 눈여겨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 좋은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오를 때도 약간 모호했는데 오늘 또 크게 빠지는데 딱히 이유도 없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5%, 6% 가까운 하락 움직임으로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이탈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현대차그룹주들 오늘 전반의 약세 흐름은 어떤 식의 대응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저는 현대글로비스는 왜 이렇게 빠지는지 지금 저도 반대 네. 개별적인 뭐 특별히 뉴스는 없고요. 현대차 기아는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지금 1,200원대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1,300원대에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환율에 뭐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지금 현대차 0.5% 빠지고 있고 기아가 지금 1% 빠지고 있어요. 그냥 환율 그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그냥 빠지고 있다. 뭐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냥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초반에 움직인 종목군들 봤는데요. 확실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의 쏠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움직임 봤고요. 오늘 함께한 최현재 전문가 장 마치고 나서 오후 5시에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펼칩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하는 성공투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이토마토 홈페이지 오후 5시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